안녕하세요. 10월 24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리버풀의 타깃이었던 페키르가 뮌헨과 링크가 진해지고 있습니다. 리옹의 페키르는 뮌헨의 이적의 타깃이고 독일 뮌헨은 그가 활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뮌헨 팀의 수석 스카우터를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리옹 플레이메이커는 현재 7천만 유로 915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2020년까지 팀이 계약되어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겨울에 그를 이적시키기 위해서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치? 이선에서는 활용 가치가 높은 이 페키르가 현재 그 이선 자원의 부상자들 그리고 노쇠화 되어 있는 그 자리를 페키르를 데려와서 쓸 마음이 있겠죠. 좀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페키르는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특히 저번에 리옹이 맨시티 잡을 때 페키르도 아주 잘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원하는 데 많겠죠. 근데 비싸가지고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손흥민이 데려가려나 뮌헨. 손흥민은 뮌헨급은 아니죠. 네. 어렵죠. 뮌헨은 토트넘에서 잘하고 더 주전 먹고 하면 되지. 토트넘도 좋은 팀이니까.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산체스는 맨유의 챔피언스리그 유벤투스전에는 제외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체스는 맨유의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알렉시스 산체스가 화요일 유벤투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결장할 것이라고 컨펌을 했습니다. 무리뉴가 말하길 산체스는 월요일 선수단과 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무리뉴가 말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훈련해서 보았듯이 오늘 경기에서 훈련했던 선수들만이 출전이 가능합니다. 무리뉴 자신은 숨길 게 없다고 말했고 산체스는 이날 경기에서는 아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체스는 첼시전에서 늦은 시간에 교체로 투입이 되었는데 그는 멕시코에서 90분 풀타임을 다 뛰고 돌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 돌아오고 나서 피로감을 좀 느꼈다고 해요. 그는 맨체스터에는 오지 않은 상태이며 런던에서 팀 동료들과 합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리뉴는 또한 최근 경기 명단에서 발렌시아가 제외된 이유도 밝혔는데 발렌시아는 부상이 아니라 지난 열흘간 훈련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 그가 입 쪽에 아주 복잡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입 쪽은 예민하죠. 네. 그쪽에 무슨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수술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 수준을 다시금 이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하니까 발렌시아는 조금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네. 골닷컴에서는 메넨글라드바흐 관계자가 크리스텐센이 너무 비싸서 영입하기가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텐센의 아버지는 첼시에서 주전 보장이 없다면 이적을 추진하겠다라고 저번 금요일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메넨글라드바흐의 막스 에벌은 스카이 스포츠에게 이제 이야기하기를 비록 우리가 메넨글라드바흐가 여윳돈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 금액이 크리스텐센을 영입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며 텐센은 첼시가 떠나는 걸 허락하면 떠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요구액이 필요할 텐데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금액이 없다. 그래서 크리스텐센을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크리스텐센을 데리고 오는 거는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텐센이 그렇죠. 약간 지금 상황이 안 좋죠. 본인은 좀 더 기다려 보겠다. 열심히 일단은 하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사리 감독이 원하는 수비수의 유형이 아닌가 봐요. 네. 감독들마다 또 어떤 감독은 크리스텐센을 쓰고 계속 루이즈를 안 쓰고 또 어떤 감독은 루이즈만 쓰고 크리스텐센 안 쓰고 그건 감독의 성향이니까 그 성향 자체가 안 맞다라면 떠나야죠. 네.
무리뉴는 인터뷰에서 첼시 코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리와 첼시 구단의 솔직한 태도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무리뉴가 말했고, 하지만 그 젊은 코치에게 너무 멀리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상황이 지켜봤을 때 기쁘지 않다라고 말하며, 난 그 친구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지를 않길 바라며 그 어떠한 지금 징계에서 더 심한 조치를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접 무리뉴에게 사과를 했고, 무리뉴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으며, 무리뉴 자신은 그가 해고를 당해야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고 구단은 그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그 젊은 친구의 커리어를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훌륭한 사람이자 훌륭한 잠재력을 가진 코치일 수도 있고, 난 이 일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가 사과를 한 순간 내게도 끝난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첼시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사람이라면 실수를 저지르는데 나도 그랬고, 어떠한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너무 매도하고 사지로 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무리뉴가 직접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입장에서는 뭐 좀 첼시라는 그 구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마인드가 있었겠죠. 약간 요즘 무리뉴가 자신을 되돌아보나 봐요. 네, 달라지고 있나 보지 뭐. 여튼간에 무리뉴가 이 사태에 대해서 더 커지거나 이런 것을 원치 않다고 하니까 좀 무마가 되겠죠. 물론 징계는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머리가 아니구나. 난 이분, 이게 안 보이시죠? 난 이게 머리인 줄 알고 이분 머리.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뒤에 놨지 했는데, 이 뒷사람 머리구나. 뭔가 했네. 나폴리의 인시니에를 노리는 리버풀에 관한 소식입니다. 몇 주 전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기록한 나폴리 공격수 로렌초 인시니에와 리버풀의 이적설이 흘러나왔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토요일 프리미어리그 허더스필드전에서 모하메드 살라의 골로 승리를 거두었고, 득실차로 맨시티에 이어 2위에 안착한 상황입니다. 허나 리버풀의 공격진이 이번 시즌 화력을 너프먹은 상황에서 클롭과 다가올 이적 시장이 이 둘의 연결고리를 형성했고, 이 연결고리를 형성을 했고, 칼초 메르카토 이탈리아의 언론에 따르면 클롭이 인시네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으며 리버풀 보드진에게 인시네 영입 승인을 해줄 것을 부탁을 한 상태이고, 해당 이적설의 실체가 더더욱이 진해진다면 공격진의 보강을 꾀하고 있는 클롭은 이번 시즌 8경기 6골을 기록 중에 있는 인시네를 일찌감치 쫓아서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안 올 겁니다. 인시네가 나폴리를 너무 좋아해. 또 이런 경우는 사실 힘들지. 선수 자체가 이 구단에 대한 뭐 충성심과 열의와 뭐 딱히 떠날 점을 못 느낀다라면 엄청난 좀 좋은 조건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죠. 일단은 뭐 인신이가 한번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해도 사실 좋은 말은 안 할 거예요. 네, 안 간다 뭐 이런 말만 하겠지. 여튼간에 뭐 사람 이름 모르니까 기다려는 봐야겠지만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온다면이야 땡큐죠. 네, 너무 땡큐죠. 인신에는 포하긴 해. 근데 이선이 뭐 정리를 하고 뭐 오든가 해야지. 유명 축구 유튜브 채널 이곳에서 J리그를 소개하며 전범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팔로워 17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축구 채널인 코파90, 이곳에서 최근 게재한 J리그 관련 콘텐츠에서 전범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코파 90 측은 20일 게재한 J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리그일까라는 콘텐츠의 서두 부분에서 토레스와 이니에스타가 활약하고 있는 J리그를 잠깐 소개하며 그 배경으로 우길기를 전범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범기는 이미지가 잠깐 등장하는 것이 아닌 6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코파 90 측은 이 전범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코파 90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 가봤는데 내가 못 찾았나? 일단은 나는 못 찾았어. 이게 내린 건지 못 찾은 건지. 네. 그냥 유튜브에 코파 90 치면 나오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20날 그러니까 게재가 된 영상이라니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확실히 이 유튜브라는 이제 플랫폼이 거의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참 영향력이 어마무시해지네요. 점점 더. 레알은 맨시티의 스털링에 완전히 매료가 되었으며 이 종류로 1475억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레알 페레즈 회장이 스털링 영입에 이 종류 1억 파운드 1475억을 낼 용의가 있으며 스털링은 10월 스페인전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털링의 주급은 30만 파운드 약 4억 5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맨시티는 그 정도 줄 수 없다. 우리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20만 파운드 3억까지다 라고 협상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재계약 협상이 흔들리자 이적설이 이내 흘러나왔고 레알은 10월 스페인과 잉글랜드의 네이션스 리그를 지켜보았으며 스털링에게 매료가 된 상태이고 페레즈 회장은 스털링 영입에 기꺼이 1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레알은 빠르면 내년 1월에 스털링의 이적을 시도해서 빠르게 팀에 안착시키려 노력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스털링 좋죠. 저는 스털링 아주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잘하고 있는 선수라 생각 들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스털링한테. 이 사진이 왜 여기 있지? 잠깐만, 내가 그 사진을 지웠나? 뭐 잘못됐네. 일단은 무리뉴의 거치와 상관없이 재계약을 원하는 앙토니 마샬에 관한 소식입니다. 몇 달간의 협상 및 끝에 앙토니 마샬은 드디어 맨유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며 마샬은 무리뉴와 좋은 관계를 회복을 했고 무리뉴의 거치와 상관없이 재계약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유 역시 마샬과 재계약을 원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맨유의 우드워드 회장이 그의 열렬한 팬인 것이 큰 작용을 했고 며칠 내로 새 계약 오퍼가 들어갈 예정이며 주급은 2억 6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만 유로. 일단은 뭐 마샬의 가치도 2억 6천만 원을 준단 말이야. 많이 줘. 매년은 참 많이 줘. 야, 장난 없어. 잉글랜드 FA는 무리뉴 감독을 자극한 첼시 코치를 기소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앞에 있는 그 기자는 메이데이 무리뉴 싸운다 막 이런 거 하는 거 안 났고 무전기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녹음기인가? 무리뉴가 현 시간 싸우고 있다. 어떤 놈이 욕하고 왔다. 말하면서 아주 진짜 다급해 보이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첼시의 마르코 이안니 코치의 비매너 행동을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인 스카이 스포츠는 이안니 코치가 맨유전 행동으로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기소를 당했다라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이때 속보를 전하고 있었나 보네. 일단은 이안니 코치는 오늘 이제 10월 25일까지 기소에 응답을 해야 하며 무리뉴 감독은 최근 유벤투스전 사전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그가 지금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사과했고 나도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경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구단의 징계보다 뭐 이 FA 징계가 더 심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을 했으니 그렇게 아마 징계는 있겠지만 큰 징계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무리뉴가 또 만류를 해줬으니까 아주 훈훈하네요. 그래서 징계 받아야지. 아 처음에 이 표정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쌀이가 아예 못 봤네. 등지고 있었네. 무리. 아 무리 진짜. 별의별 일이 다 했구나 진짜. 리버풀의 오르기를 두고 영입전을 펼치고 있는 터키의 갈라타사라이와 베식타스 사이에서는 현재 베식타스가 유리하며 2년 임대 플러스 완전 영입 조항을 함께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베식타스는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는 리버풀의 디보크 오리기 영입전에 참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리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출전 기회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으며 갈라타사라이 역시 오리기 영입에 도전장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리그의 베식타스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정적 페어플레이 부분에서 갈라타사라이가 좀 더 난항을 겪고 있는데 비해 베식타스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파악이 되나 오리기 영입전의 최대 난관은 같은 프리미어리그 라이벌인 에버튼 역시 이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에버튼도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베식타스는 임대로 영입을 하고 싶어하며 리버풀에서 카리우스를 임대 영입한 베식타스는 오리기 영입에도 유사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2년 임대 선수가 삽입하기를 바라는 500만 유로의 완전 영입 조항까지 포함시킬 것인데 즉 조건부 임대이며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오리기의 임대 이적을 아주 괜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영국 언론은 오리기의 영입을 두고 갈라타사라이와 베식타스 간의 치열한 장애전으로 펼쳐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터키 쪽에서 많이 원하네요. 그러군. 가면 좋지. 오리기가 가면 좋지. 남은 뭐하나. 가면 좋지. 가길 바랍니다. 저번 경기에 이제 선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벤치에 왔었는데 뭐 벤치만 보고 갔지 뭐. 얼굴은 많이 힘들어 보이네. No. 카시아스는 오블락과 테오 슈터겐이 세계 최고의 골키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카시아스는 얀 오블락과 테오 슈터겐이 세계 최고의 골키퍼라고 밝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인 카시아스는 현재 포르투에서 올 시즌 10경기를 치르고 있으며 카시아스는 일요일 트위터에 온 질문으로 뭐 세계 최고의 골키퍼가 누구라고 생각이 드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오블락과 슈터겐이다 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25살의 슬로베니아 국가대표인 오블락은 올 시즌 5경기 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출장한 174경기에서 오직 109골, 그러니까 109골만 실점을 했습니다. 경기당 0.63골이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네. 대단하네요. 슈터겐은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센세이션한 모습 2단 성방으로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고 바르셀로나에서 153경기에서 143골을 허용했고 경기당 0.94 골을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카시아스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총 25년을 보냈고 세계 축구계를 빛낸 골키퍼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레알에서 5번의 라리가 우승, 3번의 빅이어, 2번의 코파델라이 우승, 4번의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그 다음에 2번의 유에파컵 우승, 그리고 1번의 피파 월드컵 우승까지 경험한 레전드 골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우승했죠. 뭐 유로, 뭐 월드컵, 뭐 챔피언스 리그, 리그 우승, 구강컵. 대단하네요.
다음은 골닷컴이 뽑은 현 시점 지금 이 상황에서 유럽의 최고 베스트 11을 선정했습니다. 바슬리 골키퍼하고 뭐 이제 바르셀로나의 알바, 나폴리 쿨리발리, 리버풀의 반다이크,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의 칸셀루, 나폴리의 알란, 그 다음에 첼시의 조르지뉴, 첼시의 아자르, 파리의 은바페, 그리고 제노아의 피아텍, 평택이랑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의 메시, 빰빰빰빰빰, 빰빰, 빰빰빰빰빰빰. 멤버 좋네요. 아, 이렇게 나오면은 뭐 기깔 나죠. 네. 아주 멤버 좋아요. 쿨리발리 아주 잘하고 있고, 알렌도 잘하고 있고, 알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자르도 대박이고, 음바페도 대박이고, 사실 평택이도 대박이고. 조르지니 옆에 뭔 좋아할랬냐? 선생님 왜 그래요? 드립 치는 거야? 뭔 좋아할랬냐? 왜 저래? 아, 나폴리랑 버젓이 써 있는데 뭔 좋아할랬냐? 완전 갑분사인데 지금? 나폴리랑 붙었잖아. 또 심지어 리버풀은 이상해. 분위기 확 깔았네. 오늘 챔스 새벽 무료 중계. 아, 그거 한번 스포티비 가보시면 더 편할 거예요. 그냥 스포티비 가가지고 편성표 한번 봐보시면은 스포티비 2하고 스포티비 플러스 편성표 보시면 돼요. 네. 거기서 이제 써있는 게 무료 경기,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볼 수 있는 거. 2하고 플러스요. 네. 아, 멤버 너무 좋죠. 아, 이렇게 지금 평택이가 이제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워낙 골 잘 넣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쿨리발리가 진짜 잘한다. 반다이크하고 쿨리발리면 진짜 왕 무섭긴 하겠다. 웨스트햄의 야르몰렌코는 6개월 아웃을 당했으며 그의 아킬레스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합니다. 웨스트햄은 야르몰렌코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음을 알렸으며 그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수술이 있었고 6개월 결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 참. 골드 넣고 최근에 분위기 좀 살아나나 했는데. 그때 울고 가는 그 모습이, 울면서 나가는 모습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빨리 낳기를. 우사인 볼트는 센트럴 코스트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호주 센트럴 코스트는 우사인 볼트의 이 계약을 제시했고, 하지만 이 클럽과 볼트와는 끝이 보이는 행보를 함께하고 있으며 센트럴 코스트는 고심하고 있는 우사인 볼트와 아직 협상 중이라고 말했고, 볼트는 재계약을 한 차례 거절했습니다. 이 A리그, 호주 A리그 회장 그렉에 따르면 우사인 볼트는 그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무어 더 많은 제안을 원하고 있고, 센트럴 코스트는 외부 서드파티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볼트가 프로 계약에 사인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으며, 8월부터 훈련을 함께한 볼트는 계약이 마칠 때까지 팀과 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우사인 볼트의 대변인인 리키 심스와 계약에 대해서 지금도 협상 중에 있고, 클럽과 볼트 사이의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며, 센트럴 코스트는 분명히 볼트에게 계약을 제시했고, 볼트와 그의 매니저먼트사와 현재는 이 협상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율 중에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간단한 거죠. 볼트가 말하는 건, 나 볼트야, 내가 축구는 이제 입문하는 건 맞는데 내 이름빨이 있고 날 데려가면 이제 중위권료도 비싸질 테고 유니폼도 많이 팔릴 테니까 돈 좀 더 올려달라 이거죠. 뭐 주급 좀.
그거 아니면 그냥 나 안 해도 돼. 나 레스토랑 많아. 그냥 그거지 뭐. 자메이카다 내 레스토랑 엄청 많아. 무한도전 나와서 한국에도 인기 많아. 그런 거겠지 뭐. 여튼간에 뭐 사실 호주 리그가 뭐 또 호주 리그는 사실 돈 받으려고 뛰는 팀은 뛰는 곳은 아니고, 그때 옛날에 뭐 델피에로나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헤스키나 에미레스티나 갔을 때 호주가 살기가 좋잖아요.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긴 좋으니까 그런 의미로 가는 거지. 또 근데 또 미국 쪽은 또 이런 쇼맨십 좋아하고 하니까 또 미국 가도 될 수도 있어요. 네. 아 근데 미국도 거기 리가 치열해가지고 아무리 쇼맨십을 좋아해도 오바명이 될까 모르겠네. 거긴 또 셀러리 캡으로 확실히 좀 대우는 해주니까. 아 근데 셀러리 캡으로 대우해줄 거면 차라리 뭐 다른 리그에서 더 유명하고 잘하는 애 데려가겠지. 축구로는 물론 얘가 엄청 유명하긴 하지만. 제이미 바디가 경기 종료 10분을 남겨놓고 피치를 떠나간 이유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레스터 시티가 아스날에게 3대1로 패배한 경기에서 제이미 바디는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온 아픔으로 경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후반전 오바메양의 연속골을 허용한 후 만회골을 넣기 위해 노력하던 레스터 시티였지만 레스터의 스트라이커는 갑작스런 복통에 직면을 했으며, 레스터 시티의 감독인 클로드 피엘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후반전 바디에게 그 아픔이 왔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피엘은 말하길 바디는 배가 아팠고 경기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0명으로 뛰어야만 했습니다. 그 전부터 아팠는지에 대해서는 기자 여러분들이 바디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후반전부터 그 아픔이 온 것 같으며 그것이 복통이었는지 대해서는 재확인하자 전반전에 로폴딩의 핸드볼 파울에 페널티킥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화가 나 있던 클로드 피엘은 주심의 결정을 비꼬면서 답변을 해주었는데, 바디는 페널티킥을 부여하지 않은 그 결정을 소화를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배가 아팠을 것이며, 다가오는 토요일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는 바디가 아무런 문제 없이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또 해주었습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참을 마셨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몸이 이제 달아오른 상태에서 몸이 뜨거워 와 이게 막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참을 막 그 얼음물 마시면 그렇다니까 장이 아파요. 그래도 많이 참았네. 여튼간에 또 오랜만에 또 어제 경기 수준도 높았고 경기도 재밌었고 이런 마지막에 또 에피소드까지. 어제는 아스날 경기 새벽 4시 경기, 그 경기 정말 보기 힘든 경기거든요, 그 시간대. 근데 충분히 볼만했습니다, 진짜. 아스날의 에메리 감독은 아스날 부상자 소식을 업데이트해 주었습니다. 월요일 밤 레스터 시티전에서 역전승을 거둔 후 에메리 감독은 최근 부상 현황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콜라시나치와 몬레알 모두 가용 불가능했던 관계로 자카는 마지막 30분 동안 레프트백으로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크라티스 역시 부상을 당하면서 벤치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10대의 수비수 제크 메들리가 수비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으며, 하지만 경기 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에메리 감독은 선수들이 곧 복귀할 거라는 낙관적인 의견을 밝혔는데, 그가 말하길 어제는 부상 때문에 너무 힘든 하루였었습니다. 같은 포지션의 두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몬레알과 콜라시나치는 몸에 작은 문제를 지닌 채 훈련에 참여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 두 선수를 모두 포함시켜서 팀 훈련을 다 마무리 지었었지만, 이 경기가 열리던 오전에 팀 닥터들이 경기를 뛰기는 거는 어렵다, 뛰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소식을 전달을 받았으며 자카가 레프트백으로 30분 동안 뛰었지만 그 위치에서 아스날에게 득이 되고 균형을 잡는 데에는 몬레알이나 콜라시나치가 훨씬 더 좋다고 또 솔직하게 또 말을 했습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계속할 것이며 자신은 이 두 선수가 거의 경기에 뛸 준비가 되었길 바라며 목요일 경기 유로파 경기에서는 이 두 선수들을 모두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티스도 어제 훈련을 함께 했지만 아마 목요일쯤에 는 팀에 복귀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 이제 며칠 동안 많은 경기를 해야 하는데 이 경기들을 잘 준비해서 몇몇 선수들에게는 로테이션으로 휴식을 주고 유로파 원정을 잘 다녀오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다녀오겠대요. 팀 동료와 충돌한 라모스는 사과를 했으며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훈련 도중 팀 동료 세르히오 레길론을 공으로 맞추며 논란이 되었던 레알 마드리드의 주장 라모스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라모스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서 공 뺏기를 하던 과정 중 레길론이 강하게 몸을 날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레길론을 향해서 강하게 공을 찼습니다. 이 공이 빗나가자 라모스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레길론을 향해 다시금 공을 또 찼고 결국 레길론의 몸을 강타를 했습니다. 이후 팀 동료인 루카 모드리치가 라모스에게 다가가 진정을 시켰고 라모스도 곧바로 팀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가뜩이나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장 라모스의 행동에 스페인 현지에서는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이에 라모스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레길론 등 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라모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팀 훈련에서는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이며 절대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됐다라고 사과를 했고 레길론도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라모스는 마지막 문구에 우리는 언제나 최고다. 맞지 레길론? 팀의 승리를 함께하자! 라고 글을 썼고 레길론도 이 트윗을 리트윗하며 내 팀 그리고 내 캡틴과 함께한다. 내일 승리를 위해서 라며 팀의 승리를 원한다라고 또 글을 썼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진짜 못해 처먹은 놈이죠. 얘는 망해야 됩니다. 저런 애들은 인성 봐라 아주 인성 썩어 봐라. 아주 여기 점프를 떴어요. 뭐 그래 오버했지. 그래 뭐 오버할 수 있어. 뭐 라모스 입장에서 조금 기분 상할 수 있어. 근데 그걸 공을 저렇게 때리는 거는 팀 분위기 좋네요. 네. 그래 이거 했어. 그것도 됐지. 애가 21살인가 그렇더만. 그리고 이제 막 1군에서 함께 훈련하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 공이 앞에 있었어. 그래 빠 하면 또 때리고. 레길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서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맞고 그대로 갑니다.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못해 처먹은 새끼 저거. 아주 홍군형이 한번 나야 돼. 레길러는 1군 훈련 와서 아주 좋은 추억 가지고 가네. 주장입니다 주장. 위대한 주장이야 아주. 위대한 주장 납쳤어. 재수없는 새끼.
따다다 따다다. 이 새끼는 진짜 한번 지도 한번 당해봐 정신 차리지. 진짜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수비야? 어우, 수비 지렸네. 수비 지렸다리. 아, 막 수비 어우 쩐다리. 음. 아, 가슴 수비. 가슴 수비. 가슴으로 트래핑 할까봐 한번 막는 거지. 가슴 트래핑 할까봐. 가슴 트래핑 하지 마, 이씨 하면서. 아, 레알의 팀 분위기는 뭐 사실 예전부터, 네. 카르바알도 빡쳐가지고, 에이, 이 빵! 씨! 훌륭하다가. 어우, 왜 저래? 어, 아니, 뭐, 라모스가 그럴만 하기도 해요. 생각해보면은. 막, 원래 팀 훈련에서 이런 일 번번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거 보면 또 그럴만 하기도 해. 얘네 훈련장에서 많이 싸우네. 주먹 힘들은가 봐. 저 그라베스는 저 주먹이 맞으면 죽어. 아, 이런 것 때문에 뭐 라모스가 뭐 이런 일 번번이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면은 사실 그럴만 돼요. 네.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리스트에 넣었어. 내가 진짜 축구 선수로서 딱 유일하게 한 명 진짜 증오하는데, 증오하고 싫어하는데, 네이마르가 그랬거든요. 네이마르가 오늘부터 라모스 넣는다. 두 명. 원투. 1위 네이마르, 2위 라모스. 영광인 줄 알아 라모스 진짜. 라모스가 근데 네이마르를 이길 순 없어. 미안하다. 마법사 마법사인 웨질은 독일 선수로서 EPL 최다골을 달성했습니다. 메스트 웨질이 어제 골을 넣으면서 독일 선수로서는 EPL 최다골을 달성했고, 웨질은 EPL에서만 30골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맹활약한 클리스만이 22골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 기록을 제치면서 웨질이 넘버 1 선수가 되었습니다. 웨질은 2013년 9월 2일 레알에서 아스날로 합류한 후에 이번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해요. 어제 웨질은 마법사 소리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 진짜 어제 웨질은 이 축구도사의 모습이었어. 진짜 축구도사. 아, 대박이었죠. 지렸지. 이제 어제 경기에 진짜 아스날 경기는 내가 올 시즌 봤던 탑3 경기에 들으니까 너무 재밌었어. 시간이 아깝지 않았지. 내가 아스날 팬이면 소장각이지 무조건 100%. 이런 경기는. 대한축구협회는 북한 국가를 튼 AFC에게 공식적인 항의를 했습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부카시에서 열렸던 19세 챔피언십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국가 연주 시간에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해프닝이 발생을 했습니다. 북한 국가가 나오자 대표팀 코칭 스태프들과 팀 매니저가 대회 관계자들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해 북한 국가를 중간에 정지시킨 후 애국가를 다시 틀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경기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경기 감독관에게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대회 규정에 따라 경기 종료 후 현장에서 바로 약식으로 된 항의 서류를 보냈으며, 또한 정식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선 48시간 이내에 AFC 사무국에 서면으로 공식 서한을 추가로 보내야 한다라는 규정에 맞춰 오늘 협회에서 이제 항의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 난 이게 뭔 국가인가 했어.
노스, 사우스. 그 정도는 알아봐 줘야지. 아 정말 너무 진짜 그러네. 완전 다른 나라 다니고. 아니 뭐 그러니까 헷갈렸겠지만 아무튼 항의서 하나 보내놨다고 하니까 뭐 답변이 오겠죠. 그 답변이 오면은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카무라 권더비 역사상 응원전이 아주 강한 응원전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에요. 수원 구단에 확인한 결과 가시마는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플랜카드, 대형 깃발, 게이트기 등 사전 신청한 응원 도구가 100여 개에 달하고 아시아 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정치적 인종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응원 도구와 문구 등을 사전 신청토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해서 이건 될 것 같다 하면 이거 쓰세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맞고. 해당 신청서의 분량도 A4 용지로 14페이지나 되었고 수원 관계자는 수원 홈 경기 기준 역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 응원 도구 신청 가운데 최다 분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대 규모인 500여 명의 가시마 엔틀러스의 응원단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특히 응원 구호에는 나카무라 권을 의식한 듯 관련된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우리는 나카무라 권과 함께한다. 가시마엔 나카무라 권이 필요하다. 화이팅 등 나카무라 권에 관한 한글로 표기된 것들과 그런 태극기에 나카무라 권의 사진을 합성한 걸개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그러군요. 뭐 내일 봐야겠죠. 근데 평일에 사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보러 오기가 힘든데 왜냐면 주말에도 수원 경기 관중이 없는데 물론 뭐 그때 꼭 아는 건 아니겠지만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권순타이 나카무라 권 덕분에 이나모토 권, 나카무라 권, 이토 권, 혼다 권. 여튼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더 몰릴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4강전 2차전이니까 난 중계하죠 내일. 루카쿠는 맨유 동료들에게 자신의 스타일을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벤투스와의 챔피언스리그 H조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23일에 열릴 공식 기자회견에서 루카쿠가 말하길 벨기에 대표팀에서는 자신이 16세 때부터 10년간 뛰어왔기 때문에 대표팀 동료들은 나에 대해서 맨유 동료들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소속팀보다 대표팀에서 득점력이 더 좋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루카쿠는 맨유에서는 팀원들과 호흡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료들은 내 움직임과 스타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된다면 나는 벨기에에서 뭐 활약하는 것처럼 맨유에서도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유 동료들이 자신을 좀 더 잘 파악해주고 움직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말을 했는데 요거는 루카쿠가 많이 참았네. 왜냐면 아무리 16세 때부터 대표팀에서 자주 만났다 한들 클럽에서 매일같이 보는데 매일같이 훈련하고 이거는 좀 약간 내가 보기에는 애들로 깐 겁니다. 야 니들은 맨날 나랑 같이 훈련하고 하는데 어떻게 나 그렇게 모르냐. 대표팀 애들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도 잠깐 만나면 딱딱 맞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맨유 애들이 벨기에 대표팀 애들로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그냥 그런 거지 뭘.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벨기에 애들이 좋아 멤버가. 얘는 떨어져. 아이씨 아자르 쓰다가 홈팀 산체스 쓰는데 그게 맞아 그게? 안 맞지? 안 되는 거지. 얘도 좀 약간 좀 그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좀 비워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펠라니 쓰다가 덕배 쓰는데 떨어지지 지금 안 떨어지냐? 너도 너무한다 생각해보면 좀. 이해해줘라. 나아지겠지. 근데 진짜 무지하게 그 이용 못하더라고.
얘 보면은 정말 얘 헤딩 따내려고 정말 저 공도 항상 얘한테 줄 때는 보면은 되게 공간으로 많이 줘. 그것도 앞에 한창 뛰어가게. 위치도 슈팅을 때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니라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패스를 줄 수밖에 없게끔. 얘가 그러니까 좋은 패스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패스 한 명 좀 사라져 맨유. 지금 펠라인이 재계약할 때가 아니여. 에휴 진짜 정말 좋은 공격수인데 저 등치에 그 볼 컨트롤하며 속도하며 아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버튼에서 뛸 때 정말 좋아했고 맨유 가서도 초반에 좋았어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요즘 보면은 거의 뭐 그냥 연결하는 거밖에 없어 얘가. 루카쿠가 답답할만 하지. 이런 얘기 진작에 벌써 해도 됐는데 많이 참았네. 아 생각해보니까 펠라인이가 같은 국대였지. 맞아. 근데 덕배를 수비를 썼으니까. 황의조는 한국의 카바니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번 시즌 황의조는 간바 오사카 소속으로 컵대회를 포함해서 31경기 18득점 1도움 평균 74분을 뛰었고 90분당 공격 포인트는 0.74개 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생산성도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통계 회사인 옵타 스포츠는 간바 오사카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공개 자료를 살펴보았고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황의조의 진가를 알 수 있었는데 황의조는 후반전 45분만을 뛰고도 누적 활동 거리가 5.89km에 달했고 90분으로 환산하면 11.766km를 뛴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풀타임 소화 선수와 비교해도 2위에 해당되는 기록이며 그가 교체로 나와도 얼마나 활용 가치가 높은 선수인가를 직접적으로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진은 시미즈네. 시미즈 에스펄스랑 뛰었을 때네. 질라탄이 미국 MLS 유니폼 판매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질라탄은 역시 질라탄 3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그의 인기는 여전히 최고이며 MLS는 23일 유니폼 판매 순위를 올 발표했는데 질라탄이 1위였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맨유를 떠나 LA 갤럭시로 입단한 질라탄은 데뷔 시즌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고 벌써 21골 9개의 도움을 기록해 건재함을 과시 중에 있습니다. 질라탄은 지난달 16일 29라운드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전반 43분 조나단 도스 산토스의 크로스를 태권도 킥으로 마무리해 개인 통산 500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MLS 발표에 따르면 질라탄은 2018년도 시즌 유니폼 판매 1위, 카를로스 벨라가 2위, 그 다음에 마르티네즈가 3위, 루니가 4위에 올랐다고 전했으며 다비드 피아, 슈바인슈타이거, 루니 등 유럽에서 한 획을 그었던 선수들이 모두 질라탄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12. 에세키엘 마르코. 얘는 그 뭐냐면 친구 여친에게 추파 던진 놈. 그 다음에 댐프시 과거 풀럼에 뛰었던 시애틀에. 그 다음에 지오빈코 토론토, 다비드 비아 뉴욕에 있죠. 슈바인슈타이거 시카고 팀, 알미론 아틀란타, 루니 이제 DC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마르티네즈 아틀란타, 칼로스 벨라 LAFC, 질라탄 LA 갤럭시. LA가 좋아요. LA가 아주 축구에 대한 이 판매가 좋구만. 97, 90. 9번 2개, 10번 2개, 7번 하나. 아틀란타는 신생팀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판매량도 어마무시하네요. 뭐 1위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5위 안에 2명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루니. 그러니까 루니, 질라탄 이런 네임드가 이제 있는 거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A 선수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것이 밝혀져 더더욱이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14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았고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현 축구 국가대표팀 A 선수가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2014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A 선수는 병역특례 대상이 되며 체육요원으로 편입한 상태였고, A 선수는 작년 12월부터 약 2달간 모교 후배들과 훈련을 했고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 경기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만 하고, 체육 분야에서 34개월간 근무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조작된 것임이 거의 밝혀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지 뭐. 일단은 저 구름이한다. 구름이 똑같은 사진에서 선수들이 모여 있고 이런 폴대들이 약간 똑같은 상황에서 날짜를 계속 바꿔서 올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한 번 나가서 뭐 한 일주일치 뭐 한 거지. 맞네. 1월 3일 나가서 1월 9일까지 똑같은 화면 이제 상황이었고 구름이 다 똑같고 사진 똑같다고 하니까. 아니 병역특례 받았으면은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 얘도 지 모교 가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라면서요. 모교 가서 뭐 선수를 도와주고 해주는 거라면서. 아니 그것도 조작하고 싶냐? 그것도 그것도 조작하고 싶냐고. 아 정말 진짜 해도 너무한다 좀. 응? 아니 물론 이 봉사활동의 시간이 뭐 길다고 할 수 있겠죠 쟤한테는. 그래도 요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진짜 뭐 정말 장현수인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선수가 만약 이랬다면 난 욕할 거예요. J리그 장현수 FC 도쿄. 아주 유력하네. 이 장현수 이거 만약에 내 설마 이거 다른 애들 장현수면은 후폭풍 진짜 난리 날 텐데. 농담 아니라. 만약에 진짜 J리그면은 장현수가 엄청 유력하겠네. 그러니까 똥줄 타겠네. 나는 솔직히 장현수 안 좋아하지만 진짜 아니길 바랍니다. 네. 잘못된 뭐 저기라. 장현수 만약 이 정도면은 이거 진짜 후폭풍 엄청 셀 수 있어.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걔는 진짜. 진짜 똑같은 잘못을 해도 얘는 10배 욕을 먹는 앤데, 이거는 진짜 장현수가 문태까지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좀 당분간 못 나오겠죠. 근데 벤투라면 아마 직접 나서서 잘못한 거 맞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징계 내릴 텐데, 그 징계 끝나면 좀 다시금 뽑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벤투는 확실하게 장현수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 뭐 나오겠지 뭐. 알았어. 알아서 하겠지 뭐. 난 모르겠다. 일단은 뭐 장현수라는 확정은 없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아마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네, 말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도네? 옛날 것도 아니고 2018년도 거네 이게? 이것도 못 봤네. 나는 날짜만 보고 옛날 거를 이제 끄집어낸 줄 알았는데 올해 저기 봉사활동이었구나. 그래 누군지 한번 보자 나중에. 궁금하네. 오바메양은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외질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바메양은 기가 막힌 활약을 펼쳤던 외질에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감사해하며 베일린의 자책골로 안 좋게 시작했지만 외질이 너무나 잘해서 교체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골을 넣은 오바메양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외질은 자신의 슬픔을 강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꾼 뒤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과 관련돼서 많은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팀원들에게 나눠준 게 느껴졌고, 또한 베린도 이제 뭐 이 오바메양이 어시스트 해줬는데 그것도 고맙다고 올리며 이 두 선수에게 감사함을 표현했고, 베린 인터뷰 살펴보면 외질의 커리어를 보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며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축구 선수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바라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캡틴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외질은 항상 최선을 다했으며 모두를 놀래켜주는 선수인데 우리는 그와 같은 선수를 보유해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팀이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공간을 찾아낸다면 그는 바로 킬패스로 경기를 마무리시켜주는데, 그는 팀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라고 다시 한번 말하며 아스날에서 외질이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베일린이 한번 또 짚어주었네요. 어제 외질 나가면서 그 주장 완장을 자카에게 줬죠. 자카에게. 얘네들도 우리 뭐 카톡 이모티콘처럼 이런 거 쓰는구나. 이건 뭐 힘 강하다 이런 거야? 강하다. SNS를 안 해가지고. 가투소의 잘못된 교체 과정으로 인한 패배. 이 말디니가 직접 가투소에게 그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팬들과 가투소와의 사이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이며 돈나룸마의 실수도 있긴 했지만 가투소의 교체 과정에 미스도 한 몫을 했고, 밀라노 더비에서 교체 과정을 살펴보면 캐시에가 빠져나가면서 바카요코가 들어왔고, 차라노글루가 빠져나가면서 쿠트로네가 들어왔으며 칼라브리아가 나가면서 아바테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말디니가 이게 뭐냐, 이 교체가 왜 이렇게 흘러간 거냐, 이날 경기에서 계속해서 인터밀란에게 밀리고 있었는데 뭔가 경기 전술이 바뀌는 것이 아닌 선수 교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말디니가 같이 뛴 동료에게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빨리 이거 보고서 올려 씨 해가지고, 네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거죠. 뭐 보고서 올리려고 네 해가지고 지금 아마 보고서 올릴 거예요. 네. 그 누구지? 우리 그 영화 뭐죠? 그 희망이 뭐 앵그리 막 그 있었잖아요. 뭐 샘샘이 막 나왔던 거. 그 뭐지 영화? 그 뭐였더라? 소심이 있고 막 그 뭐지? 소심이 희망이 막 앵그리 그 있는데 애니메이션 그 뭐였더라 그거? 인사이드 아웃. 그 인사이드 아웃에 항상 그 앵그리 걔요. 예, 보면은 화나 있어. 빨간색 옷 입고 저렇게 이렇게 화만 나 있어. 이유 없이 그냥. 맨시티의 사정을 자주 잘 알고 있는 샘니 기자가 말하길, 맨시티가 아약스에서 프랭키 데용에게 9천만 유로를 오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1월에 페르난지뉴의 대체자를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과르디올라는 이제 루벤 네베스 울버햄튼에, 그 다음에 은돈벨레 리옹, 그 다음에 프랭키 데용 아약스, 이 선수를 노리고 있으며 펩 감독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맨시티는 진지하게 이 선수들 중에 영입을 진행시킬 것이고, 맨시티에서 펩이 가장 너무 무척 원하는 선수는 아약스의 프랭크 데용이라고 하며,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7천만 유로 915억 플러스 옵션을 2천만 유로 260억을 얹어준 뒤에 6개월 동안 시즌 마무리하라고 아약스에게 재임대를 보낼 계획까지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맨시티는 프랭키 데용의 영입 비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 선수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입할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번에 그 데용 하는 거 봤어요. 잘해요. 일단은 펩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탈압박에서 시야가 좋은데 그 시야를 패스로 벗어나는 스타일이고, 드리블도 좋고 다 잘해요. 볼 컨트롤이며, 여기서 펩의 색깔이 더 이제 그려진다면, 색칠이 된다면 펩은 정말 뭐 미드필더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네. 덕배하고 대용 들어가면 뭐 무슨 걱정 있겠어. 그러니까 이만한 미드필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중에 차선책은 이제 뭐 루벤 네베스나 운동벨레이긴 하겠지만, 지금 대용 자체는 펩이 좋아하니까 뭐 어쩌면 비슷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도 엄청 원하고 있어요. 선수 본인은 메시와 뛰고 싶다고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만 봤으면 바르셀로나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옷가네에서 딸리죠. 쩐에서 딸려요. 맨시티는 정말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싸움이면 돈싸움을 해서라도 데려오겠다는 거고, 이제 리버풀한다. 바르셀로나는 그 정도 못 주는데, 그 너무 센데, 뭐 이래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지. 그래서 이게, 그리고 맨시티 충분히 좋은 클럽이고, 당연히 좋은 클럽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바르셀로나도 가고 싶었지만, 뭐 사실 선수들이 항상 뭐 자기가 가고 싶은 클럽 갑니까? 못 가는 게 더 많지. 여튼간에 또 펩이 또 직접 전화 찬스까지 써버리면은, 사실 나는 생각을 해봐. 똑같은 돈을 질렀어. 그래, 바르셀로나도 야 얘가 미래다 해가지고 펩이 지를 만큼 질렀어. 그러면은 뭐 있어? 남은 거는 전화 찬스밖에 없어요. 펩이 전화했어. 펩인데 와라, 나는 키워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이렇게 전화 받는 거랑, 발베르데가 전화해가지고 나 발베르데인데 와라, 나는 키워줄게, 어디 가겠냐고. 그러니까 감독을 개떡같은 애를 데려가지고 정말 짜증나게 사람. 너무 짜증나, 발베르데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로저스처럼 되는 거야. 로저스가 제라드한테 야 라드야, 토니 크로스한테 전화 좀 해봐, 우리 팀 오라고. 그렇게 메시한테 시킨다니까. 메시한테 야 메시야, 네가 전화 좀 해봐, 얘 너 좋아한다는데 네가 말하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니까. 그 구질구질한 거 시킨다니까. 구질구질한 거 살면서 안 오는 거지. 뱅거는 직접 했지, 박주영. 물론 그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릴을 갔어야 됐지만, 그것도 몰라요. 릴 가서 무조건, 물론 아스날보다는 많은 기회를 받았을 테니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니까. 거기서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뭐 마냥 무조건적인 뭐 보장도 없으니. 여튼간에 부른 거 맞죠? 나 뱅건데 내가 너 우리 팀 한 두 번째 반 2.5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와서 해보지 않을래? 알겠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네. 간 거죠, 뭐.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애들 부상도 안 당하고, 맨날 부상당하던 애들 한 명도 부상 안 당하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막 애들 막 홍삼, 인삼, 장내삼, 백수호, 하수호 이러고 다 먹고 다니고 애들 물 틀면 복분자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건강했어. 그러니까 뛸 수가 없지. 어떡하겠습니까? 건강에는 장사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맨유에 돌아온 호날두가
이런 따스한 환영에 너무 감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친정팀 맨유의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에서 도착한 소감을 전했는데, 호날두는 OT에서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야, 근데 사진 너무 컨셉이다 진짜. 아무튼 이 SNS 통해서 유벤투스 엠블럼, 맨유의 엠블럼이 있는 복도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따뜻한 환영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곳 OT는 항상 집 같은 생각이 들며 다시 와서 좋다 라고 기분을 전했습니다. 맨유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팀이다. 그들이 홈이기에 힘든 경기가 될 것이며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간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팬들은 맨유를 존중해야 하며 경험이 많은 감독이 이곳에 있다고 말하며 이곳에 오니 많은 감정이 들고 팬들의 응원은 언제나 환상적이었던 생각이 갑자기 든다고 말하며 과거를 회상을 했습니다. 그치. 호날두한테는 맨유는 정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구단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레알에서 더 오랜 기간을 뛰었지만 그래도 맨유에서의 임팩트로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고, 축구에 많은 게 바뀌었지 이곳에서. 그래서 오늘 카카오에서는 이 맨유 유벤투스 경기가 유료이기 때문에 중계가 없지만 채팅방은 맨유 유벤투스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밤 빰빰빰빰빰 빠밤 빰빰빰빰빰. 네. 하나 졌어. 나 아까 그때 그냥 포기했어. 없지. 유료라니까. 유료. You know? 유료? 무료 있어. 무료 뭐 그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기 뭐 재미 때가리도 없는 경기 그런 건 무료 있으니까 무료 경기 네, 보시면 됩니다. 무료 바이에른 뮌헨 대 아테네 경기,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빅토리아 풀젠 대 레알 경기. 무료 진짜 아주 네 좋은 거 해주네요. 네 좋은 거 해줘 무료로. 미넨 대 아테네 이거 누가 보냐. 미넨 아테네 레알 풀젠 이거 누가 봐. 레알은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나라 팬이 좀 있으니까 보겠지만, 야 미넨 아테네는 진짜 동시간대면 발렌시아 경기를 해주지 차라리 해줄 거면. 내일은 토트넘 아인토벤 무료,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경기 무료, 리버풀 경기 무료, 바르셀로나 경기 인터밀란 유료, 그 다음에 파리 나폴리 유료. 재밌는 건 다 유료야. 파리 나폴리 유료면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돈 내고 보라는 거잖아 어차피. 그래. 에휴. 참 보면은 함부르크 황희찬 주전 경쟁 다시 시작.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 속보로 올라온 글인데 함부르크 감독인 티치가 경질이 됐대요. 이 사람은 황희찬의 그 영입을 간절히 바랬던 감독이기 때문에 황희찬이 다시금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소식이겠죠. 네. 황희찬이 뛰는 함부르크가 티치 감독을 경질을 했다. 함부르크는 오늘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티치 감독과 결별을 한다라고 밝혔다. 함부르크는 지난 시즌 역사상 최초로 강등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나름대로 전력을 보강하면서 승격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팀으로 예상이 됐지만 현재 5위에 머물면서 부진하자 경질의 칼을 빼들었으며, 새롭게 데려온 감독은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를 이끌었던 하네스 볼프 감독은 81년생의 아주 젊은 감독이라고 해요. 나보다 형이긴 하지만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요즘에 뭐 81년생 감독 그렇구만요. 뭐 근데 뭐 황희찬 스타일이 워낙 유럽에선 좋아할 스타일이라 보여주면 또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확실히 독일이 감독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 젊은 감독, 새로운 전술 이런 거 많이 해. 은근히 안 봐서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또 새롭게 소식이 하나 올라왔네요. 네. 간단하게 또 하나 읽어드리면, 뉴캐슬의 전설인 시어러가 일본의 무토 선수에게 수비 좀 해! 라고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무토의 플레이를 지켜본 시어러가 영국 BBC를 통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렸는데, 시어러는 브라이튼전에서 무토는 너무 실망스러웠고, 저렇게 잉글랜드 내에서 수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 지역에서 공을 빼앗겼으면 뺏어 와야지. 무토는 그런 기본이 안 됐다. 기본. 기본이 이 쓰기다시가 안 됐다 이거지. 좀 뭐라 했네요. 네. 여튼간에 오늘도 30가지의 이런 축구 뉴스를 가져왔고, 여러분이 곰을 누르신다면 바로 유튜브로 연동이 됩니다. 유튜브로 빠빠빠빠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가서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부탁하는 거예요. 네. 카카오 풀침도 눌러주시고, 카카오 풀침 눌러야 저녁에 내가 방송 켜도 여러분들에게 저녁에 채팅방을 열어도, 저녁에 새벽에 중계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뿌봉 이런 게 가요. 네. 풀침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 그 다음에 팟빵은 팟캐스트인데, 음성 파일만 필요하신 분들, 운동할 때, 걸으실 때, 운전하실 때, 그냥 멍 때리고 싶을 때, 잠 안 올 때 라디오처럼 듣고 싶은 분, 그런 분들은 팟빵에서 저는 검색하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